안녕하세요. 청년이와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당역 영무원 동료 살인사건, 또 당할래 미투, 구멍파리 국회들, 이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로 올린 이수진 이모와 딸딸이 금지법을 비롯해서 2월 5일자로 올린 악플, 가짜뉴스, 거짓 선동 편파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에서 저는 세간의 뉴스거리나 이슈거리일수록 덩다리로 서두르지 마시고 선별력을 키울 때까지 궁금증을 사흘 내지 닷새 정도 미루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이성적 사고나 판단의 소재로 삼았던 주제이거나 이 문제에 관한 나도 할 말이 제법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동료 살인사건, 범행 동기와 의도, 과정과 결과로 볼 때 동정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자와 안타깝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들께 애도와 위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과 고민을 함께하고 지혜를 더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어제와 오늘 날짜가 바뀌겠네요. 이것 만드는 사이에.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고 나설 것이 분명한데, 이런 어수선한 와중을 틈타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 호도하거나 다른 뉴스를 감추거나 가릴 목적으로 과장, 확대하는 등 허튼 짓거리에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동영상의 요지입니다. 이 원고를 쓰는 도중에 잠시 들여다본 뉴스에 출연한 어느 범죄 심리 전문가가 이 사건의 정답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똑같은 말을 한다면 범죄 심리 전문가급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전문가의 손색 없는 세상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는 밝은 눈을 가진 분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죄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요약하면, 이 사건은 범죄자와 피해자 문제로 봐야 하며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라는 젠더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스토킹의 빈도가 남자에게서 많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에게서 벌어지는 것도 적지 않으므로 스토킹 문제 역시 젠더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 뉴스에 나와서 이 말을 한 범죄 심리 전문가 역시 여성이었는데, 여성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은 내용, 어찌 보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라는 점입니다. 여튼 이런 정답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의견들은 일단 경계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일들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큼 요란법석을 떨었던
남녀 갈라치기 갈등 구도, 이른바 젠더 문제를 비롯해서 미투 문제로 정치적 이득을 두둑하게 챙겼던 부류들이 혹시라도 또다시 코를 벌렁대며 기웃거리거나 혀를 날름거리며 가로채지 못하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이 동영상의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자는 검사로부터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은 재판의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았다면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스토킹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무척 두렵고 놀라기에 충분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런 사건에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지가 무척 의아합니다. 어쩌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하여 반발의 표시로 재판 과정에서 범죄 행위보다 훨씬 세게 구형하는 이른바 공갈 구형, 그것이 작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재판 역량과 판단 역량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은 나름대로 제 역할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거기에 가능한 한 불구속 재판을 지향하는 시스템 자체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 비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법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할 일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는 반대되어 있는 케이스, 즉 경찰과 검찰의 집단 폭력에 가까운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걸러낸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었네 보니까 이른바 신림동 오피스텔 주거침입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사건의 내용은 범인이 혼자 사는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서 문이 닫힌 문고리를 열라고 뒤흔들고 비밀번호까지 시도한 CCTV 화면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범인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게 범인에게서보다 더 큰 국가공권력의 집단 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글을 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1년 뒤에 법원은 검찰의 강간미수 주장은 무죄로 배척하고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상범죄와 국가공권력의 집단 폭행의 위험을 법치로 지켜낸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법원의 판결 역량과 신뢰를 이번 사건의 영장 기각 판사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무척 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 단어는 반의사 불법죄 폐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왜 튀어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전혀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범죄 피해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저 얘기가 법원이나 변호사 단체나 어느 개인 국민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면 얼마든지 토론과 설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공무원 입에서 특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온 얘기라면 오히려 경계할 일이라는 규정을 덧붙일까 말까 하다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고 있었던 데다가 그것을 검색해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작성 도중에 집안일이 생겼고 그 공백 시간에 잠시 들여다본 관련 유튜브에서 반의사 불벌죄 페이지가 법무부 쪽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선 아차, 이것도 혹시 한동훈이 나댄 건가? 하는 다소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불이 나게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한동훈의 작품이더군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원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이 없었던 내용이므로 별도의 동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몇 차례 예고만 해놓고 아직까지 올리지 못한 가칭 한동훈 싸가지라는 동영상이 될 텐데 그의 검사 퇴임사에 담겼다는 팩트, 상식, 싸가지라는 단어에 무척이나 공감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올리려고 계획했던 매우 우호적인 내용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 안 올렸으니까. 그 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의 행동이 차차 알쏭달쏭 아리까리하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은 모아서 가칭 한동훈 딸딸이 편에 담을 예정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페이지가 적절치 않다는 논리는 6월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동영상 및 엊그제 9월 16일자로 올린 한지붕 두 나라 살림 과부 호라비 공화국에 나누어 담긴 행간에 담겼습니다. 글자로 표현되지 않고 거기 의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해와 연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점은 공권력의 과잉과 남용은 국가폭력, 공권력의 과잉과 남용은 국가폭력이라는 행간에 담긴 논리로 대신하겠습니다. 9월 10일자로 올린 이준석, 이재명 죄와 벌 반으로 줄이기 2배로 늘리기 편을 비롯하여 그날 몇몇 단톡방에 뿌린 글에 제가 사용했던 뜨는 별 이원석, 지는 달 한동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몇몇 분께서 항의성인지 궁금함인지 질문을 해오셨고 거기에 제가 드렸던 간략한 답변으로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수사 지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니 이제 상설 특검이 아닌 이상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일 테니 앞으로는 점차 쓸모가 줄어들 것 같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도 자신이 지금 검사인지 법률가인지 행정가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리며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그 틈에 말장난 법제주꾼, 잔대가리 법기술자, 법꾸라지의 기미도 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하여 신임 검찰총장 이원석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적어도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웠고 아는 인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운 걸 옳게 쓰는 정의가 무엇인지 적어도 그 의미는 알고 있는 인격체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가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국민의 신망을 받을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한동훈 따위는 물론 윤석열마저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의도한 내용,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에 쏠린 과도한 관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감춰질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과 부제목으로 쓴 또 당할래 미트 구멍파리 국계들과 관련한 내용은 부득이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